Fold it up, we gon' burn it down. 자,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본자 스튜디오 MC 보자 실방 시작합니다. 특별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상세하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가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엔 저도 뭔 소린가 헷갈렸는데 이걸 보실게요. 여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 기권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많이 등장한 기권수님. 기권 숫자가 여기 보통 보시면은 빵명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뭐냐면 이제 사전투표거든요. 관내 사전투표가 빵명이어야지 맞아요.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가 빵명이어야지 맞는데 이거 관외 사전투표에서 보면은 한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직동에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기권수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기권할 수가 있나요? 사전투표를 안 하시면은 본투표를 하거나 아예 본투표 기권수로 잡힐 텐데 사전투표가 기권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을 제가 쳐놨어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보시면은 생각해보면 관내에서 했다는 건 내가 사직동에 살고 있어. 그럼 사직동 내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관외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 사직동에 살고 있는데 삼청동에 가가지고 투표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사전투표잖아요. 보면은 1이라고 돼 있고 1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투표가 어떻게 1이 될 수 있죠? 나머지 다 보면 웬만한 거 다 0으로 돼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 삼청동도 맨 오른쪽에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가 0이고 기권 숫자가 부암동도 관내 사전투표가 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끔가다 나오는 1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소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소투표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합계 다음에 거소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기권 숫자가 40입니다. 거소투표가 뭔지를 알아봤더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봤더니 공직선거법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거처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뭐 바닷가에서 배 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거소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소 투표가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권수가 40이다.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거소투표자인데 투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권에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 1,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1 동그라미 친 데 있잖아요. 그거는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를 기권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를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은 기권 숫자는 투표 안 한 사람이잖아요.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은 본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투표도 안 한 사람은 본투표에서 기권 숫자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기권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방금 저 욕하시던 분,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조사해 봤더니 이럴 수가 있어요. 거소투표는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소투표자는 기권 숫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관외 사전투표가 어떻게 뭐 문제가 되나 해가 제가 찾아봤더니 별로 나온 게 없는데 여기 보면은 과거 사례에 보십시오. 작년 총선 때 신상진 님이 4220표, 김웅 님이 4220표, 여기 보면 주광덕 님이 4725표, 김석기 님이 4725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관외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조금 이럴 여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네, 관외 사전투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파헤쳐 봤더니 이게 있어요. 2020년 4월 22일 날 올린 블로그인데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펀 자료예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정 선거구를 잘 보세요. 국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 선거인 수가 0명인데도 투표수가 무려 9명입니다. 재밌는 점은 기권수가 마이너스 9명입니다. 기권을 어떻게 마이너스 9명을 하죠? 여러분,
기권을 마이너스 9명, 9명이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 자가 기권을 했어요. 2개의 부재자 투표 역시 재밌습니다. 선거인 수가 1241명인데 투표수가 겨우 367명입니다. 기권수가 874명이나 됩니다. 아,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 팩트 체크합니다. 억울하다고 생떼 쓰는 어린애 아니에요. 자, 관내 사전 투표도 황당합니다. 선거인 수는 5,000명인데 투표수가 5,001명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아요. 이건 부정선거잖아요. 이거 작년 총선 말하는 거예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한 명이 많아요. 예, 이상합니다. 이곳 역시 기권수가 마이너스 1명이래요. 기권한 사람이 마이너스 1명이란 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써있어요. 문제는 이런 곳이 현재 파악된 곳만 10곳입니다. 작년 총선 이야기예요. 뭐 서대문구 갑, 수원시 갑, 안산시 단원구 갑, 해운대구 갑, 충남 공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그 자료랑 똑같은 곳을 뒤지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보면 기권자 수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어요. 국외 부재자 투표. 제가 아까 봤던 똑같죠? 관내 사전 투표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근데 이분은 이때 마이너스 1만 지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플러스 1도 이상한 거예요. 사전 투표를 어떻게 플러스 1이 될 수 있죠? 아니,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해보고자 제가 이거를 제기를 하는 거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기권수예요. 기권수. 여기 보시죠. 여기 기권수예요. 기권자가 마이너스 1명이에요. 마이너스 3명이에요. 플러스 1명도 이상하고, 그것도 사전투표를 어떻게 플러스 1이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되게 이상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관위의 해명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말이. 자, 국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투표된 투표지가 국제 우편으로 각 지역 선거구로 배달되어 개표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공관에다가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해외에 있는 공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제 우편으로 각 그 사람이 사는 지역구로 배달이 된대요. 근데 그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국제 우편이 막혀서 자체 개표 후 중앙선관위를 통해 각 지역 선관위로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근본적으로 두 개가 같은 거고, 뭐 두 개인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일부 공간이 막힌 것과 안 막혀서 제대로 배달된 거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단순히 자체 개표한 걸 나눠놨을 뿐이라고. 자체 개표한 걸 이 두 개를 나눠놨대요. 근데 기권수의 경우 선거인 수 빼기 투표수인데, 이거는 맞죠? 전체 선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투표한 숫자를 빼면 기권한 자동으로 기권자로 잡히죠. 근데 자체 개표한 경우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선관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읽어만 드릴게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의 경우 관외 투표에서 투표자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를 함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투표지를 함에 같이 넣고 보내서 결국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보내고 남은 투표지를 보관했다가 개표할 때 같이 개표해서 나온 결과다. 이것도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잘못 투입되는 투표지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 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 밑에 이 글이 대박입니다. 익명의 프로그래머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거 대단해요. 이분은 실제 이런 선거 관리 시스템 이런 집계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거 총선 때 글입니다. 총선 때 글. 자, 유령표와 프로그래머의 이스터 에그 이야기. 이번 사전 관내 선거에 등장한 대량의 플러스 1 유령표 이야기입니다. 첨부된 자료 사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통계 중에서 사전 관내 투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선거구에서 몇 번을 다시 세웠어도 집계 오류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령표가 딱 한 표씩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효표를 마이너스 1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대답하는 거예요. 무효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가상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과거에 잠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추측해보자면
프로그래머가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모든 코드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펑션 모듈을 콜 명령어로 불렀었고 이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원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짰다면은 그쪽으로 좀 개조를 해서 썼단 얘기예요. 자, 설명하자면 이를테면 세 표에 한 표꼴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세 표에 한 표꼴로 일부러 잘못 읽어 상대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도록 했는데 마지막에 자투리로 두 표가 남았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처리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쵸? 30표가 있으면은 10표 정도는 뭐 이렇게 넘겨주는 꼴로, 세 표에 한 표꼴로 넘겨주는 꼴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32개라면 2개가 남는 거죠. 그렇다면 펑션 콜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3분의 2는 즉 0.6666이죠. 반올림에서 0.7로 판단해서 0.67표를 보내려고 했는데 표는 정수 단위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표는 0.6표가 없죠. 예, 정수 단위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한 표로 보냈고 이쪽은 한쪽은 3분의 1이 되고 반 내림에서 0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1이 됐고 하나는 0이 됐는데 그 도합이 원래는 3분의 2와 3분의 1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세 표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0.33으로 나누어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가시겠죠. 이건 조작 비율이 그러니까 3표, 4표, 5표, 6표, 8표 어떤 경우라도 자투리표가 남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선 이스터 에그라고 부릅니다. 마치 예쁘게 물들여 삶은 계란 바구니에 딱 한 개 물은 들었지만 익혀지지 않은 생달걀이 섞여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탁 깨면 옷을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버그인데 이것이 순전한 실수나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프로그래머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어떤 불리한 처우를 강요했을 때 의뢰자가 알 수 없도록 그러나 나중에 충분히 골탕 먹을 수 있는 혹은 협박할 수 있는 빌미를 코드 안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의 곤조이자 직업 특성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예,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이제 뭐 돈을 못 받거나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항상 완벽을 기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는 계약된 마지막 잔금과 약속된 보너스를 받고 맨 마지막에 고쳐주는 식입니다. 일종의 계약 이행 안전장치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백도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흔적이 발견되면 이건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빼박 증거가 됩니다. 제 느낌이지만 이번 선거는 이거 총선 당시 얘기합니다. 아마 당사자들 사이에 일종의 사전 합의 혹은 비밀리에 야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표도 하지 않고 일절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는데 망할 놈의 프로그래머들이 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숫자로 증거가 남았고 이 때문에 원래는 좌파에 가까운 성향을 가져야 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통계학 수학 전공 학생들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이슈를 만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상이 맞다면 여야 정치인 그리고 언론 모두 지금 집단 멘붕 상태에 빠져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친 놈들에게 분노를 그리고 수개표 여론이 일어난다는 점에 당혹감과 식은땀을 흘리면서 불면의 고통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듯합니다. 아마 이런 건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상하기 힘든 반전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우주의 기운이 나서서 도와주시나 봅니다. 이건 훗날 자살골로 자멸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사건이고 선거 통계학 교과서의 단골 예시로 실릴 듯한 큰 사건인 듯 보입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거는 총선 당시 이슈화가 됐던 거를 여기 보이죠? 2020년 4월 18일. 투표용지 교부수는 1817매인데 투표수는 왜 1818매? 이게 뭐냐? 플러스 1이 왜 생기냐? 유령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보이죠? 관내 사전투표. 꼭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예. 여소시장 선거 관외 사전투표에서 유령표 62매 나왔다.
이건 2018년도 6월 16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2018년도부터 쭉 있었단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경영 비지지자 여러분도 여기 끝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셨다면은 본자 스튜디오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세요. 허경영 TV하고 허경영 강연 짤 이렇게 3개 한번 보시고 뭔가 마음에 드는데 싶으시면 정말로 본 채널인 허경영 강연 1시간 반짜리 강연이 쭉 이어집니다. 그걸 바로 보시기에는 지루하고 좀 못 알아볼 테니까요. 이 앞선 채널들 본자 스튜디오하고 허경영 TV하고 허경영 강연 짤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